22살 최원종, 분당 서현역에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흉기 난동범의 신상입니다. 경찰은 어제 최원종의 신상과 함께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0대가 절반을 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나이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내용과 이 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각 지방청 단위에서 이루어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부 경찰관뿐만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일정한 그 체크리스트에 그 근거해서 핵심은 특강법 그 8조 2의 그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것에 이제 그 부합이 되는가의 여부를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정말 중대한 범죄인가의 그 여부, 일반적으로 살인이라든가 뭐 유괴 범죄라든가 뭐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한 명이 났을 뿐더러 그 나머지도 상당한 심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살인 범죄, 중대한 범죄 분명히 해당되는 요건에 그 부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분명한 증거도 있고 또 구속영장도 그 발부됐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도 맞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공익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 그리고 이 최 씨가 22살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네 가지 요건에 다 부합되는 결정으로 얼굴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검거 당시 모습도 정면 사진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그 최 씨가 소위 말해서 얼굴 공개, 또 머그샷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득불 뭐 면허증이라든가 그 공적 문서에 있었던 것을 공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제 그 결정과 관련돼서는 그 2019년을 기억하는데 그 법무부와 그 행안부의 그 유권 그 해석을 통해서 경찰청이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뭐 이런 그 모습인데 지금 이제 잠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실물하고 특히 저 면허증에 있었던 사진은 이제 완전히 그 다른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그 얼굴 공개, 신상 공개 그 근본적인 그 취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이 사건에도 또 뭐 지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한 1년, 2년 전에 소위 그 사람을 그 살해를 했는데 여성이었죠. 그 고유정이라고 하는 살인범의 경우에 있어서 머리가 상당히 그 길었기 때문에 머리를 마치 이제 그 커튼처럼 활용을 해서 이제 얼굴을 또 가렸던 이런 모습 등도 그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와 같은 얼굴 신상 공개 그 제도가 과연 국제적 규범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마 우리 언론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알겠지만 뭐 이를테면 BBC라든가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또 CNN이라든가 등에서 총기 난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기관이 예를 들면 마스크를 가려주고 검거하는 순간에서 또는 모자를 씌워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려주는 뭐 그런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우리의 뭐 저 개인적인 평가는 그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그 과잉 보호하는 뭐 이런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은 조금 더 이 제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거든요. 아무리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헌법 그 재판소의 그 판결이 가장 큰 이제 근거가 돼서 그와 관련돼서 법조항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뭐 요약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얼굴을 포함한 신체의 부분을 사실상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촬영하는 이런 상태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훼손이고 또 초상권에 대한 그 심각한 사실 침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이것을 뭐 강제적으로 촬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제도와 이제 그 관련돼서 과연
얼굴 공개 제도의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입법적인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관련 법안이 국회 등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사건은 분명한 공적 사건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그 알 권리의 그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그 계기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더 그 공적인 알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전향적인 좀 재검토와 관련 입법에 좀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전해드렸던 이 잼버리 K-팝 콘서트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K-팝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정부와 조직위는 콘서트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영향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콘서트장의 수용 인원은 약 6만 6천여 명이며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출연지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 보죠. 자,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인터넷상의 이른바 살인 예고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것에 이제 답변하기 앞서서 또 중요한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최원종과 이제 관련된 소위 말해서 그 왜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그 벌이게 되었던 것인지 지금 알려진 그 사항이 뭐 분열성 성격 장애도 있긴 그 했습니다만 그런데 본인은 이제 특목고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형은 이제 특목고를 갖고 그 본인은 이 가지 못한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것에 대한 그 좌절과 그 실망감과 그 낭만감 그래서 예. 본인의 그 진술도 형은 특목고를 갔는데 말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 나는 그 시원치 않은 일반고를 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등등의 불쾌 감정 때문에 결국은 또 자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결정적인 그 전환점, 즉 사회에 대한 그 반감과 무엇인가 분노를 갖게 된 이른바 그 변곡점적 사건은 특목고에 관한 실패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 분석을 이른바 그 생애 궤적,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다른 사건에도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불쾌 감정을 갖게 되는 20대, 30대의 공통적인 요소가 그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신림역 사건도 사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사회에 대한 응징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 형태의 그 사회적 이방인과 외톨이들이 언제 처음 초기 비행을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 비행의 빈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지 이른바 그 생애 궤적에 맞춰진 이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분석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안타깝게도 지금 이와 같은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1년에 몇 건이 생기는지 국가적인 통계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부나 당에서 내놓는 얘기는 너무 부분적으로 또는 쉬운 행정 편의적 정책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원인 자체를 모르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묻지 마.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하는 또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것과 연동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치안 환경, 범죄 토양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그 맞춤형 치안 대책, 범죄 정책이 국가의 범정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좀 깊이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 살인 예고글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거든요. 붙잡고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거꾸로 얘기하면 또 역시 그 반은 그 성인이다. 뭐 이런 또 우리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활성화 효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 해볼 수 있는데요. 즉 두 부류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것이 그 살인 예고 사건의 기본적인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말씀처럼 일부 철 모르는 이른바 그와 같은 그 청소년들이 호기심 또는 무엇인가 영웅 심리 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왜곡된 그러한 심리 그 기제 또는 일정한 표현을 함으로써
국가 기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즉 범죄의 실행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류가 상당 부분 있는가 하면, 또 사실 그 일부는 실제로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이른바 신림역 사건의 조선과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어서 또 검거가 되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또 이런 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 본다면 이 사건이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에 이중적 지금의 커다란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신림역 사건, 그리고 서현역 사건에서 발생한 그야말로 공중을 다수를 표적으로 한 소프트 타겟을 표적으로 한 묻지마 공격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뿐만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실상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그런 유해 요소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시급한 정부의 대책이 좀 공표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들이 외로운 늑대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적 토양과 범죄 환경이 바뀌었다고 강조한 부분이 바로 지금 질문에 녹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와 기준, 목표도 상당히 발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각자가 놓여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수단과 기획과 동시에 연동해서 함께 상승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한 그 간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취약하거나 무엇인가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 불쾌 감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소 방법이 결국은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표현적 동기로 개인을 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사회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하게 되는 불쾌 감정의 해소 방법으로,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 이른바 자생 테러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되면 그 주류 사회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소외됐다라든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그 없는 이른바 그 사회적 이방인, 사회적 그 외톨이가 이것에 대한 해소의 방법으로 결국은 다중을 살해하거나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차량 돌진형 유럽에서 발생하는 그런 테러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한 치안이 지금 와해됐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지금 최근에 치안과 안보는 함께 수렴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보라고 하는 이런 또 개념 자체는 일반 시민들이 불필요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도 지금 국가의 중요한 그 책무이기 때문에 그 이번 그 사안 자체를 일부의 정신질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토양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 형사사법기관은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되는지 또 이를테면 여러 기관이 범정부적으로는 과연 어떠한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물론 이제 그 경찰이 주가 돼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경찰 혼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선진국의 일반적인 철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즉 여러 기관이 그 참여를 해서 그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 치안과 안전 문제를 전개하고 고민하는 뭐 그와 같은 그 방향으로의 그 전격적인 지금 전환이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기난동 사건 시사점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